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스코가 좀 큰 피해를 입었죠? 그렇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주택과 도로 등 엄청난 침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예. 또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49년 만에 가동을 멈추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해 지금도 태풍 피해 복구에 한창입니다. 예. 오늘은 포스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이 멈춘 데 따른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준비하신 이유는 이 가동 중단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책임의 의미를 간단히 풀이하면요.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풀이할 수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형법, 민법 측면에서 제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포스코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던 것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예. 침수나 이 공장 화재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태풍이 6일에 지나가고 7일부터 중앙 언론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폭우 때문이라는 천재 지변으로 돌리면서도 최 회장이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7일 보도에 따르면요. 특히 포항보다는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진 창원이나 마산 일부 지역은 차수벽이나 배수 변포 시스템으로 큰 침수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포항제철소 피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예, 그 냉천 범람에 대한 그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큰 원인은 포항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했기 때문인데 포스코가 이에 대한 대비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흰남노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이었던 2003년 매미나 2010년 차바, 2020년 말삭이 왔을 때도 그로는 건전했다. 공장은 건전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호의 인재일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 공장 현장의 노후시설의 관리 비용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들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근거로 최정호 회장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포스코의 가동 중단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그렇죠. 했던 것도 네. 소위 최 회장 책임론에 좀 불을 붙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속시켰죠. 예. 장영진 상업부 1차관이 최 회장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는데요. 지난 14일 철강 수해복구 점검회의 앞서 태풍이 충분히 예보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차관급 브리핑이 계획이 일주일 전에 전달되는 것과 달리 이번 브리핑은 전날 오후 늦게서야 공지되었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조사도 조사하겠습니다,만 그 포스코 측이 피해를 좀 축소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건 포스코는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면. 근데 이게 산자부 관계자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포스코가 제철소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실제 제품 생산까지 수개월 걸리는 등 피해가 엄청난데도 포스코 측에서 모든 고려가 정상하고 있다는 점만 부각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고로 정상화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견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공장 정상화 기간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포스코 여름 공장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포스코보다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해 포스코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고요. 포스코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책임이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뉘앙스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재발하지 않도록 재조사하겠다는 조사 명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산자부가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하니까 포스코에서는 또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글쎄 드러나는 건지 숨겨서 하는 건지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예. 포스코와 포스코를 대변한 일부 언론들이 즉각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첫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장 정상화 가동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3개월여 만에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반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별로 없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조업 중단 같은 조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포항제철소는 태풍 상륙 예정일이 6일 하루 조업 중단하고 폭우에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와 물막이 작업, 안전시설 점검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사전 준비를 했다는 거죠. 폭우가 쏟아졌던 날 공장 중단으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신의 한 수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태풍 상륙 일주일 전부터 비상대책방을 가동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점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뭐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 또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했다는 이런 반론이었고요. 또 다른 건요? 세 번째 전략은 천재지변 탓도 있고 포항시가 하천 정비에 부실을 했다는 점을 동시에 부각을 했는데 후자에 좀 무게를 두는 듯합니다. 6일 새벽 최대 500mm 기록 폭우가 쏟아진 데다 만조대 겹치면서 인근 하천인 냉천이 범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천재지변과 함께 포항시의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냉천 관리 부재를 관한 담론을 유포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해서 포스코의 잘못이 없다 이런 반응이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포스코의 노장 입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가동 중단의 책임을 하천의 탓으로 돌리는 반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천 정비 부실과 관련된 주장인데요. 포스코 노조는 지난 23일에 입장문에서 이번 피해 주요의 원인은 냉천 범람이라며 책임 소재 문제를 정치적 전략적 이용할 경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의 사전 준비 부재에 따른 책임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포스코는 민간 기업임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지난 4월에 포스코 직원들에게 포스코는 완전한 민간 기업이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더 이상 빚은 없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민간 기업의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포스코 현 경영진과 일치되는 입장이 엿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략은 포스코 회장 자리는 정치권의 외압에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포스코가 민간 기업이라는 주장의 연장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산자부 조사를 하겠다 하자 여당 관계자도 동조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6일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경영진 책임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포스코 측은 포스코 회장 이사회 결정하는데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여기에 정부 입김으로 이사회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숨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포스코가 최 회장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전방위 방어 전략에 추가할 것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책임론을 거론하기보다는 지원을 통한 복구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포항공장의 책임자는 제철소장이지 최종호 회장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태풍 피해 예방은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의 역량이라며 제철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는 제철소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호 회장의 책임론을 피해가려는 보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회장 책임은 없다라는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 과연 수긍할 만한가 하는 의문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산자부 조사단이 조사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은 포스코 측이 태풍에 대한 대비가 철저했는가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사전 대비에 부족했던 점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폭우와 하천 범람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포스코가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했는다는 시선이 직원들에서 나오는데요. 전기 시설에서 침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시선입니다. 공장이 침수되는 걸 막는 기계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침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최근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폭우로 침수된 대형 변압기 하부에 있는 방열팬이 멈추면서 재료류가 과열돼 불이 난 것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물 펌프도 이게 전기가 퍼내는 펌프도 중단됨으로써 이게 물이 많이 침수된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열팬이 멈춘 게 침수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방열팬이 전원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수로 단전되면서 팬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수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장 중단이 하천 범람 탓으로 돌리는 외부 요인만으로 하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포스코 측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과 타당성과 있는 점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가동 중단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단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하천 범람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론도 그런데요. 네. 여론 역시 이 회장의 책임이 없다고 해도 그걸 과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최정호 회장의 책임 없다는 주장을 국민과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업무 규정과 회장 임명 법적 시각에서 볼 때는 주장이 그럴듯합니다. 포스코 그룹을 통제하고는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또다시 고려하면은 가동 중단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이 없다고 공식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지켜볼 일이고요. 무엇보다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유무를 잘 따져서 신뢰를 또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양만재의 세상 읽기 오늘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